30년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퇴직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왜 통장은 계속 바닥일까요? 퇴직 후 한숨을 쉬는 55세 전직 공무원 김모 씨의 말입니다. 은퇴하면 적어도 최소한의 삶은 보장될 줄 알았다고 했죠. 정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오랜 시간 국가를 위해 일했고 연금도 부어뒀고 퇴직금도 어느 정도 챙겼는데 이상하게 매달 돈이 모자랍니다. 이게 김 씨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퇴직 후에도 가난한 은퇴자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데 그 시작이 이렇게 고달프다니요. 본문 퇴직금과 연금이 있어도 부족한 이유. 1. 왜 퇴직금과 연금이 생활비로 부족할까? 1. 퇴직금, 생각보다 짧은 생명. 퇴직금은 한 번에 목돈처럼 들어와서 든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돈이 몇 년 못 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2억 원이라고 해봅시다. 이걸 연평균 2,400만 원 월 200만 원씩 쓴다고 가정하면 8년이면 바닥이 납니다. 거기다 이자 수익은 거의 기대할 수 없고 예금 금리는 3% 남짓. 안전하게 굴려도 연간 600만 원이 고작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이죠. 이 국민연금 현실은 월 8만 100만 원대.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으로 어떻게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실제 수령액은 평균 6,070만 원 수준이며 올해 부은 사람도 10만 12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55세 이후부터는 의료비, 주거비, 생활비, 교통비 등 지출 항목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나마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으면 조금 낫지만 한 명만 받으면 절대 부족하죠. 3. 예상 못한 지출, 계속되는 소비. 은퇴하면 소비가 줄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시간이 많아지면 의외로 지출이 더 늘어납니다. 병원 방문, 자녀 지원, 손주 용돈, 모임 취미 활동 등 의외의 지출이 많습니다. 게다가 시간은 많은데 돈은 없다는 현실은 심리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사례 1. 55세 지방직 공무원, 2억 퇴직금 3년 만에 바닥. 이모 씨 55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0년 넘게 일한 공무원이었습니다. 퇴직 당시 2억 원 가까운 퇴직금을 받았고 국민연금은 62세부터 월 110만 원 수령 예정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7년만 버티면 되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잠깐의 휴식이 필요해 여행도 다니고 오랜만에 가족과 외식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판정을 받고 치료비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큰딸 결혼비용 3천만 원, 둘째 취업준비 지원 1,000만 원 추가. 3년 만에 통장 잔고는 300만 원도 안 남고 결국 현재는 마트 야간 정리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퇴직금이면 충분할 거야라는 착각.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사례 2. 퇴직 직후 부동산 투자 실패로 삶이 흔들린 58세 남성. 정 씨는 비교적 젊은 나이인 58세에 조기 퇴직을 선택하고 받은 퇴직금 1억 5천만 원으로 소형 오피스텔 2채를 매입했습니다. 노후엔 월세 받으며 편하게 살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월세는커녕 공실이 늘어나며 관리비 부담이 생김. 1년 넘게 세입자 구하지 못한 채 공실 유지. 결국 2년 후 한 채는 헐값에 팔아 손해, 나머지 한 채는 대출 이자에 시달림. 현재는 연금 수령 전까지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 중입니다. 연금까지의 공백, 이게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사례 3부부 합산 연금 160만 원, 그러나 생활비는 250만 원. 김 씨 부부는 각각 공무원과 교직에서 은퇴했습니다. 연금은 각각 90만 원과 70만 원으로 합산 160만 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주택관리비, 보험료, 식비, 교통비 등 기본 생활비만 해도 200만 원이 넘음. 손주 돌봄 및 자녀 부부 지원까지 하다 보니 매달 적자. 결국 남편은 아파트 경비, 아내는 아파트 청소로 다시 일 시작. 그는 말합니다. 연금 받으면 됐지. 그 생각은 정말 아니랬어요. 결론 은퇴 후 진짜 필요한 건 적극적인 준비.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있으면 적어도 먹고 살 수는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된 거죠. 핵심은 연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이 아니라 현실적인 지출 대비 수입 구조입니다.
퇴직 후 생존 전략 3가지 제안. 연금 이외의 현금 흐름 만들기. 월세, 배당, 온라인 수익 등 작은 것부터 시작. 50대부터 준비해야 수익화 가능. 공백기호 1562세 생존 전략 마련. 조기 퇴직 시 연금 수령까지 최소 57년의 공백 고려. 이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 확보 중요 투잡, 알바, 단기 창업 등. 소비 습관 점검과 축소 훈련. 은퇴 전부터 소비 절제를 몸에 익혀야 함. 지출 계획표, 의료비 대비 비상자금, 저비용 취미 확보 등. 마무리. 퇴직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정말 돈의 흐름을 내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공무원이든 직장인이든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30년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금을 기본소득 정도로 여기고 나만의 제2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퇴직금 받았고 국민연금도 곧 나온다는데 왜 불안하지?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50대 후반, 60대 초반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막상 퇴직하고 나니 돈에 대한 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월급 들어오던 시절에는 몰랐죠. 정기적인 수입이 사라진다는 게 이렇게까지 불안한 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란 생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믿음, 솔직히 말해 지금 시대엔 너무 낡았습니다. 퇴직 후의 생존 전략은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얼마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으로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 왔느냐입니다. 오늘은 퇴직 이후의 현실을 마주하고 진짜 필요한 은퇴 전략이 뭔지 크게 3가지 포인트로 풀어보겠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와 함께 말씀드릴게요. 퇴직 후 수입보다 더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는 퇴직금 2억 받았어. 국민연금 매달 100만 원 나온다더라며 안심합니다. 하지만 그건 고정된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돈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가입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55세에 퇴직한 한 공무원분은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든든했죠. 하지만 자동차 교체, 자녀 결혼 비용, 소일거리 창업 등으로 2년 만에 절반 이상이 사라졌어요. 남은 건 국민연금 수령까지 기다리는 7년의 공백. 결국 마트 야간 정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목돈은 한순간이고 중요한 건 매달 나오는 돈이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목돈이 아닌 현금 흐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퇴직 전에 시작할 수 있는 소규모 수익 활동 쿠팡 플렉스,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부동산 투자도 좋지만 공실 리스크 반드시 고려. 배당주, 리츠아리아이티에스 등 안정적인 소득형 자산 비중 늘리기. 은퇴 전 미리 알바 경험 쌓아두기 경비, 검침, 주차 요원 등. 현금 흐름은 정서적인 안정감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돈이 들어온다는 느낌 자체가 삶의 자존감을 지켜주니까요. 연금 수령 전까지의 공백기 반드시 시뮬레이션 하세요. 국민연금 생각보다 늦게 나옵니다. 조기 수령에도 60세, 정액으로 받으려면 6,365세. 그 사이가 문제입니다. 보통 퇴직은 55세 전후에 하잖아요. 그럼 최소 510년은 연금 없는 공백기를 버텨야 해요. 이 기간을 제대로 시뮬레이션하지 않으면 정말 당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최소 25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연금이 없다면 1년에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5년이면 1억 5천만 원. 이걸 퇴직금으로 버틴다고요? 거기다 건강 문제, 자녀 지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 공백기를 감으로만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예산표, 예상 시나리오, 비상금 설계 없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공백기용 가계부를 미리 만들어 보세요. 가계부엔 필수 지출 고정비, 변동 지출, 의료비, 여가 비용까지 포함하세요. 한 달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대비가 됩니다. 이렇게 해보면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의 현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준비의 방향도 보이게 되죠. 퇴직 후에도 일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노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일하는 걸 실패로 여겨요. 아직도 일하세요? 연금 못 받으세요?
같은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하죠. 하지만 그건 편견입니다. 지금 시대엔 은퇴 후에도 일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정해져 있고 퇴직금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일하는 건 생활비 마련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정신 건강, 생활 리듬 유지 등 수많은 장점이 있어요. 요즘은 선택지도 많습니다. 아파트 경비, 교통안전요원, 공공일자리, 배달, 공유경제 참여, 중고거래 등 디지털 기반 활동, 온라인 강의, 블로그 운영,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퇴직 이후의 노동은 생존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삶의 방향도 바뀌게 돼요. 마무리하며 퇴직금과 연금은 분명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길게는 30년 살아야 하는데 한 번 받는 퇴직금과 일정액의 연금만으로는 절대 부족해요. 이제 은퇴 설계는 자산 설계가 아니라 현금 흐름 설계 1의 재설계 소비 구조 리셋입니다. 퇴직을 앞둔 분, 이미 퇴직한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금만 믿지 마세요. 퇴직금은 사라지는 돈입니다. 일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가장 현명한 생존 방식입니다. 은퇴는 종착지가 아니라 삶의 두 번째 챕터입니다. 그 챕터를 어떻게 채워갈지는 오롯이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조금만 더 일찍 준비하면, 조금만 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퇴직 후 삶은 충분히 단단하고 따뜻할 수 있습니다.